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일곡고등학교 교사 안영진입니다. 앞에서 클래스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구글의 앱 중에 두 가지를 조금 시연은 아니지만 시연에 가깝게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킵이라는 이 앱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PC에서는 PC를 가지고 계시면 크롬 검색창을 여시면 되고요. 검색창에서 keep.google.com을 넣으시거나 한글로 구글 킵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창에 보면 우측에 보면은 여기 와플 모양으로 점 9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화면이 뜨면 그 화면에서 이 킵이라는 전구 모양을 클릭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하실 때는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그 다음에 iOS는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여기 검색창에 킵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구글 포토 앱도 마찬가지로 예,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구글 포토 또는 photo.google.com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점화업계를 클릭하시고 하단으로 드래그 하셔서 여기 사진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바람개비 모양을 클릭하셔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아마 깔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여기 아이패드나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와 iOS 계열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설치를 하시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사로 살면서 기록을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메모하는 걸 좋아하고 기록을 많이 하는데, 기록의 목적이, 기억을 하고 다시 그걸 떠올려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적어 놓은지도 모르고, 또 그때 적어 놓은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을 못하면 그거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하고자 다양하게 고민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앱 같은 것들이 효율적이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 두 가지거든요. 구글 킵이랑 그다음에 구글 포토입니다. 저는 기록은 텍스트와 사진이 함께 할 때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텍스트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떠올리거나 또는 영상 같은 걸 통해서 그때 장면을 실제로 보면 정확하게 그 화면이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 진도 같은 거 관리했었는데요. 일단은 아까 전에 구글 클래스룸은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확인하셨는데 지금부터는 구글 킵이라는 도구를 실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킵에 대해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킵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메모 툴이고요. 아이디어나 정보를 신속하게 기록할 수 있는 앱입니다. 메모 목록의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PC, 태블릿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기능을 익히면 이게 PC 화면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심플하고 디자인이 직관적이라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킵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킵은 여기 보시면 되게 간단한 도구인데 기능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랑 하나하나씩 같이 시연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실게요. 먼저 킵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위주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스마트폰도 괜찮고 PC도 괜찮고 다 비슷한 화면이니까 보면서 뭐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보실 분은 이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상단에 줄 3개를 클릭하시면 이 킵이란 앱 전체에 대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림이나 세라벨 만들기 같은 기능들을 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보면 새롭게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메모를 넣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상단에 고정 버튼, 알림 버튼, 보관 처리 버튼이 있고요. 하단에는 사진 촬영, 이미지 선택, 그림, 녹음, 체크박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하단의 기능들은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단에 우측에 보면 점 3개가 있는데요. 이 점 3개를 누르면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나옵니다. 삭제, 사본 만들기, 보내기, 공동작업자 라벨, 그리고 색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기능. 자, 하나씩 그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모 기능인데요. 플러스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뜨고요.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바로 메모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넣으시고 메모 내용을 넣으시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기능은 메모 화면에서 상단에 종 모양이 있거든요. 종 모양을 클릭하시면 메모 중에 알림이 필요한 메모들이 있거든요. 그런 메모들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셔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면 그 알림이 울려야 될 시간에 울리기도 하고요. 그 내가 어떤 알림을 해놨나 알아보려면 그 줄 3개가 있던 아까 그 화면에서 화면을 누르시면 여기 알림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체크박스 기능인데요. 체크박스 기능은 뭐 다른 앱에서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체크를 이렇게 해서 그날 해야 될 업무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끝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삭선이 꺼지고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매일매일 하는 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공동 작업자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구글에선 공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이 메모장도 공유가 되거든요. 공동 작업자란 요 내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로 초대를 하면 같은 이 메모 문서에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동으로 체육대회를 준비한다고 치면 A 교사, B 교사, C 교사가 각각의 업무를 분담할 수가 있고요. 업무 진행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 추가 및 색상 변경 기능인데요. 이건 분류하는 기능인데 조금 특징이 요 킵에서는 라벨로 분류하고 색상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라벨도 여러 개의 라벨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분류된 거에 대해서 색상으로 또 한 번 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 들어가지만 또 다른 영역에도 사용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라벨을 여러 개로 분류하시고 그 안에서도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색상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추가된 이미지가 텍스트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란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원본 그대로 내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녹음은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서 텍스트도 같이 이렇게 녹음이 되거든요. 제가 녹음한 건데 녹음한 내용이 텍스트로도 바로 입력이 돼서 녹음 내용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텍스트를 복사해서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녹음 버튼 누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고정 기능인데요. 메모를 작성하시고 나서 메모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보면 계속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크롤 해야 되는데 여기 고정 표시인 여기 앞전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가 상단에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고정이 되면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 앱에서 메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글 문서로 변환이라는 기능인데요. 작성한 메모를 어, 보내기를 하시면 여기 다른 앱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구글 문서로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아이디어 같은 거나 계획의 초안을 메모하시고요. 킵에서 메모하시고 구글 문서로 보내시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킵에서도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형별, 라벨별, 그리고 사물별, 인물별, 색상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활용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수업 진도 관리를 할 때나 수업 일지로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 수업 중에 학생 활동을 기록하는 데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포토라는 구글의 앱이 있는데요. 뒤에 소개를 할 건데 아까 이야기 드렸죠. 텍스트하고 사진을 같이 활용해서 수업 장면을 좀 더 쉽게 떠올리는 용도로 제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억 보관소로도 활용을 해서 영상도 제작했고요. 보고서 작성 시 사진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찾는 용도로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진 쉽게 찾아서 인화도 했고요. 예. 제가 기존에 수업 진도를 관리했던 방식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수첩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 교무수첩, 그 다음에는 기록지를 따로 만들고 카페에다가 기록하는 이런 방식으로 썼었는데요. 수첩하고 교무수첩은 필요할 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둔지 몰라서 제가 기록을 못한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좀 손으로 적으니까 지저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메모 기록지랑 카페를 활용해서 할 때는 좋았는데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진도 관리를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도구들의 조건들이 일단 첫 번째는 분실의 위험이 없을 것,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 세 번째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 네 번째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이런 것들 찾아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게 구글 킵이거든요. 이건 킵을 PC에서 본 화면인데요. 이렇게 진도를 학반별로 제가 라벨은 수업 진도 관리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학반별로 색상을 다양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했고 그날의 수업 내용을 날짜와 내용을 같이 넣었고요. 그 아래쪽에 구글 포토에 링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 뭐 했지 이렇게 바로 찾아볼 수도 있고 이 포토 링크로 들어가서 그 사진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전날 수업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도 거의 유사한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위젯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에 두면 제가 그날 어떤 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 수업을 바로 기록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패드에서의 화면이고요. 여기서도 거의 유사하죠. 예, 그리고 구글 포토 링크 넣으면 이렇게 썸네일로 표시돼서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모두 이렇게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직관적이고 또 쉽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니까 어디서든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구글킵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진도 관리를 했었고요. 방과후 학교나 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교 행사도 이렇게 제가 내용을 넣었었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그냥 포토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들 이제 사진으로 꺼내서 이렇게 메신저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성사할 때도 활용했는데요. 수업 마치고 나면 그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면 제가 다시 이거를 복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반성된 상태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포토의 연결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링크를 넣으면 썸네일이 뜨고요. 썸네일을 클릭하면 바로 구글 포토로 넘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치대 입시를 했던 날 찍은 사진인데 이날이 1, 2학년들이 처음 수업했던 날인데 이날 이렇게 정리를 했던 화면들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킵과 연결을 위해서 구글 포토도 간단히 맛보겠는데요. 자, 구글 포토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진 전용 클라우드고요. PC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무제한으로 무료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화질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원하는 사진 모아 앨범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링크로 간편하게 사진을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검색 기능 제공되고요. 포토의 기능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제한 무료 업로드랑 앨범 만들기 및 링크 공유. 이것도 시연하듯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포토에 들어가면 처음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상단에 보면 여기 줄 3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요. 여기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면 백업 및 동기화라는 내용이 뜨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업로드 크기를 누르시면 여기 두 가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고화질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무제한 영상이랑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기기 폴더 백업이라는 항목은 뭐냐면요. 기기 폴더 중에서 내가 업로드하고 싶은 폴더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그 폴더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 백업이라는 항목은 저 같은 경우에 무제한 데이터를 써서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비활성화 시키시고 와이파이 환경에서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앨범 만들기 및 링크 공유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 링크 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무한대로 이렇게 저장하고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구글 포토 메인 화면입니다. 사진 클릭하시고 원하는 사진들을 보낼 사진들을 클릭하셔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런 창이 뜨거든요. 이런 창에서 앨범을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제목을 입력하신 다음에 체크박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링크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 오른편에 보이듯이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죠.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하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킵에 진도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넣고요. 수업 진도 내용 넣은 다음에 여기에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가 되었으면 이 내용을 확인하면 썸네일이 뜬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 진도 관리를 해서 내용들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다시 떠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 가지고 제가 그전 수업을 복귀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업무 같은 거 할 때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거나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킵과 포토를 활용하면 쉽게 기록도 하실 수 있고요. 자료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의 앱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앱을 잘 활용하다 보면 다른 앱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능이 거의 유사해서 쓰실 때 하나의 앱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키우시고 나머지 앱들도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구는 이해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몸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좀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능 많이 알려드렸는데 한두 가지만, 나에게 필요한 한두 가지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 이게 기록과 기억된 게 잘 활용이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이걸 통해서 기록과 기억에 좀 그리고 활용의 향상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